7월 31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일요 경마는 11개 경주가 진행이 되고 부산 경주가 5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 편성을 보면은 조금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일요 경마는 문세용 기수와의 싸움이 가장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인기마들에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필들이 많이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얼마만큼 그 4마리 타는 것 중에 얼마만큼 그 마필들을 끌고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임다빈 기수가 또 여기 6마리를 또 기승합니다. 임다빈 기수도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마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기수로 판단됩니다. 역시 뭐 김영근 기수는 항상 인기마보다 복병마를 잘 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경마장 소식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 경마, 부산 경마는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 주 쉬었고 한 주 쉬게 됐습니다. 한 주 쉬는 동안 세팅, 사무실 스튜디오 세팅도 거의 다 이제 집기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은 8월 2주차부터는 화요일날 소통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3번 슈어원을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상당히 난타전의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만 슈어원 같은 경우는 1분 1초 8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강하게 추진해서 중속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라스트에 추진했을 때 다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마체가 426kg, 마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를 뭐 강한 조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마리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홍콩의 마주죠. 홍콩의 마주가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일요일날 사경주 때는 크피드 비상이라는 상위군 마필과 병합 조교도 했는데 한번 강한 조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병합 조교를 한다는 거는 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판단돼요. 11조 서범석 조교사는 의외로 기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전담 기수를 기용하면은 그 기수를 끝까지 좀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기술을 딱 기승을 시키면 이 기수가 이 마필에 입상이 성공하면은 꾸준하게 그 기술을 좀 믿어줘요. 3번 시원 김정준 기수가 그거를 제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약간 난타전인데 저는 일단 5번은 라운드 코브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시리즈의 마필들은 조금씩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안정적으로 지난주에 대선 경주에 입상을 해줬고 또 믿을 수 있는 기수라고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방에서 조교사나 마주들이 기승을 시킵니다. 5번만 라운드 코리아 포브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서 잡고서 나왔습니다. 모래를 안 맞아봤지만 라스트에 채찍을 2대를 때리는데 상당히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 흉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슴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상당히 좋고로 판단되고 라운드 코브라가 일단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능력 있는 라운드 코브라 봐야 되고요. 7번마 배달의 왕자가 이제 배당입니다.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잡고서 전개를 했습니다. 잡고서. 그리고 모래를 마저 보고 후미권에 있다가 쫙 날라왔어요. 근데 그때 연습주행 7월 1일날 연습주행 때 레이스를 보면은 상당히 휘황마들하고 뛰은 겁니다. 의외로 강한 상대들과 뛰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11초 5인데 직진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직진성이 상당히 쭉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어요. 7번마 배달의 왕자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4번마 캐양도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바로 따라 붙으면은 3번과 4번으로 그냥 쉽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복병마 5번하고 7번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7번마 배달의 왕자 같은 경우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거의 뭐 5번하고 7번하고는 활동적인 기대치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마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번을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5번과 7번을 보고
4번 막 쾌양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능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얼마만큼 잘 만들고 나오냐가 일단 중요한데요. 일단 3번마 슈퍼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약간 조교 때 변화가 보였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14초 이의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는데 최근 14초용 15초 선 아예 스타트 자체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 조한별 기수가 안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변화의 폭이 왔어요. 앞말이지만은 1200m에 충분히 가능한, 제가 봐서는 16초 때까지는 띄워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3번번 슈퍼플랜 배당 마필로 가져가겠고요. 4번번 레이볼트가 되겠습니다. 얘가 지난번에는 조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출전하다가 체중이 13kg가 지난번에 물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습보 조교를 일단 2번을 했어요. 인더빙 기수가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고, 모래를 맞았던 부분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하는 부분을 채찍으로 독려하면서 일단 따라 붙었던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를 강도를 올린 거 보니까 다리 상태도 좋아졌고, 이제 골마겸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교를 못했는데 골마겸도 많이 좋아졌고, 일단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모래도 맞아봤고, 4번만 레이볼드 가져가야 되고요. 7번만 골드파워가 되겠습니다. 필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지만 마지막에 지구력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되죠. 근데 7번만 골드파워가 지난번에는 스타트에서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졌던 마필인데요. 이번에 골드파워는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다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7번이 선행을 가고 장악할 수가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그렇게 뭐 완벽하게 충박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게 7번의 장점이고요. 9번만 아치 메모리는 일단 배당 마필입니다. 요거 분명히 지난번에 1분 16초를 뛰었는데 인코스에서 지난번에 차분하게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라스트에 한 발을 때려맞던 마필입니다. 근데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는 휘양 공백에서 출전했고, 이번에도 이제 8주의 공백은 있지만 일단 기본기는 가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충박감은 10번만 젤로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70m 지점에서 등자가 빠지는 바람에 등자를 끼려다가 김옥성 기수가 상당히 많이 버벅댔던 마필입니다. 막 버벅대다 보니까 전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추임력도 있고요. 이번이 뭐 앞선이 그렇게 두터운 경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김옥성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면서 라스트에 한 방을 때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6월 12일 경주만큼 1분 15초 정도는 충분히 떼어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때의 레이스 정도? 지난번에는 조금 더 레이스가 그 상대들 상당히 강했죠.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는 직전 경주보다 약한 경주 편성이에요. 10번마 젤로스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충막감은 10번이에요. 10번을 축으로 9번, 7번, 4번, 3번인데 9번, 7번, 4번, 3번인데 현장에서 요거는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은 나와있죠. 안쪽에 1번막 골드 아너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휴양 공백 16주의 공백은 있지만 25조 전성기 조교사 마방은 이렇게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말필들을 상당히 잘 만들어서 나오는 마방입니다. 25조 마방은 문제가 없고요. 뭐 김동수 기수가 스타트 자체는 늦지만은 이번 경주에 빠른 말필들이 없습니다. 거의 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골드 아너가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도 가능하고, 여차하면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만큼 괜찮다고 판단돼요. 1300m 거리가 늘었지만은 경매가 5천만원짜리 상태 좋습니다. 2번을 인정하고, 3번마 퍼펙트 타워 타임, 퍼펙트 타임. 요게 지난번에 윤승호를 하면서 전광판 있는 부분에서 마필이 기립을 하면서 기수가 낙마를 했습니다. 박현우 기수가 낙마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낙마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때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 구보로 빨리 이렇게 진화하면서 그걸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 슉 지나가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립해가지고 낙마했는데 펜스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간신히 그 말을 놓치지 않아서 박현우 기수가 그때 다시 기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까불까불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에 그 윤승하면서 낙마했을 때 놓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때 놀랬던 부분에서 말이 뭔가 조금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발을 하고 말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그 전바보다는 늦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는데 워낙에 빠른 흐름이었어. 3번마 퍼펙트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윤승 씨의 잘못됐던 부분, 그리고 체중이 증가했던 부분에서 실패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봐야 돼요.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해. 8번마 내기레벨이 일단 매번 팔리는데 이탈 대체가 매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라스트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단점 자체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탈 자체가 지금 4번 정도 뛰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탈 자체가 좋아져야 돼. 근데 이탈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요. 근데 또 여기에 뭐 이역 기수 자체가 워낙에 지난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하고 나서부터 멘탈이 좀 나가 있기 때문에 8번마 내 길의 별은 일단 생각이 필요하고요. 이제 제가 보는 마필들은 5번마 블루카이저와 7번마 고만나루가 되겠습니다. 5번마 블루카이저 같은 경우는 약 추진해서 지난번에 중속에서 붙었고 안으로 넣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냥 김옥성 기수가 그냥 결대로 이렇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선입권에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때 김태희 기수가 안쪽에서 펜스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펜스에 부딪혀 버리고 막 이렇게 와장창창 해는 바람에 김옥성 기수가 그걸 뒤로 쳐지는 모습을 보고 선입 외곽에서 3선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도 2선 3선에서 전개를 해도 돼야 되는데 요걸 굳이 몰아가지고 안쪽에다 집어넣습니다. 머리를 맞춰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다음에 꼭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승부가 그때 됐으면은 그냥 선입 외곽에서 붙어가지고 쭉 레이스 전개를 하면 되거든요. 흐름대로. 근데 굳이 그거를 안쪽에 말도 없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예 뭐 무너졌지만은 지난번에 스포족이 한 번, 이번에는 스포족이 3번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던 부분이 이번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또 직접 조교했고요. 편성 여기에서 뭐 16초, 1200m 16초 6등급에서는 그 다음에 1300m는 22초 정도만 뛰면 여기서 우승이 가능해요. 근데 22초는 어떤 말이든 컨디션만 좋으면 무조건 뛸 수 있어요. 그래서 5번막 블루카이저를 보여는 거고 7번막 고마나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전 제외가 됐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뭐 국내선 4등급 일요일날 구경주에 출전하는 대공파오랑 병합 쪽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마나루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안토니오 기수가 하루 조교를 해봤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요거 최근 들어서 아예 인기마들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충분히 고마나루도 여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을 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7번, 5번, 3번, 7번, 5번, 3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트리플 조이도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복귀 내용을 보면 더 생각이 필요해요. 또 조금 더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3경주를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경주하고 3경주 제가 그 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예상에 들어갑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안말 경주 편성인데 이 레이스도 2경주, 3경주, 4경주도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는 없어요. 일단 안쪽에 1번 하수본이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편하게 레이스 전개는 아니에요. 5번 MJ 타임이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약간 경합을 이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1번 하수분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입상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죠. 경합을 해서도 1번 게이트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일단 1번 하수분은 가져가야 돼요. 일단 가는 대로 뭐 컨디션을 맞춰서 유지하는 정도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뭐 3번만 머스탱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점배당을 일단 지켰다는 마필인데요. 모래를 안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 선입 외곽 전개를 하든가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를 하든가 여기에서 이상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번만 화수분, 4번만 MJ 타임 상당히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3번만 머스탱참이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잘하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3번 머스탱참은 또 2주 만에 빠른 출전이에요. 이렇게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는 말들이 연타로 때리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4번은 MJ 타임도 역시 다리 바꿈을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하고 자, 그렇다면 7번은 큐피드 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규 기수에 타면서 감량 2점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1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2km 감량인데 1번과 4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과 4번 요거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커피티 비상 요건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부산 경마장이나 서울 경마장이나 이렇게 입상하는 모습을 보면 신행 기수들이 감량 이점으로 타는 마필들이 약간의 컨디션에 상승해서도 입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은 큐피드 비상을 봐야 되는 거고 10번은 하이러너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뭐 그렇게 뭐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6등급 금화 얼로아라는 마필 토요일에 1경주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얘는 조교보다는 실전에서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로 보입니다. 10번 하이러너 지난번에 1분 14초 뛰었는데 이 정도면 여기서는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완벽한 능력마다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서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2번만 바로킨도 요거 약간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이면 승급전에 맞아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 모래를 피하면은 의외로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1번과 4번에 있어가지고 모래를 피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2번도 배당으로 약간 봤는데 이것도 약간 고민이 되는 마필입니다. 외곽의 11번 황금천지도 지금 21조 마방이 되진 이정기태 마필입니다. 약간 또 얘도 약간의 주행 거북기가 있는 마필이죠.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닌데 얘도 휴양 공배 실전에서 약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행 검사를 재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선행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430km대의 마필이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편성을 보병말을 찾아봐도 딱히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가는 1번마 화수분 그 다음에 감량 이점으로 승부하는 7번마 큐피드 비상 그 다음에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잘 치는 10번마 하이러너 이렇게 세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송의 요게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제가 요거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10번만 월드참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 안쪽에 이번만 마바이도 그 다음에 따라볼 수 있는 세력이고 10번만 월드참은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리면은 두 방의 막곤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거의 뭐 한 방은 뭐 배당 마필로 한 방을 때리고 한 방 받치는 막고는 들어갈 생각이고 10번만 월드참을 일단 주력으로 공략을 하면은 제가 노리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이 1300m 경주 편성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번만 올드참을 인정하고 가면은 두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고, 제가 노리는 말이 축으로 가면은 세 방으로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축막감은 지난번에 아예 의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와, 지난번에 그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제구열에서 저거를 주의를 조치를 안 주네. 아무리 최근의 경주의 흐름에 맞게만 전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 흐름에 맞게도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분명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도 아예 거의 뭐 바닥권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수가 막 추진을 해가지고 막 모래를 맞으면서 이렇게 쳐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말이 쳐지니까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러면서 라스트에 때렸더니 그냥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필을 중심의 축으로 아니면 10번에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마들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뭐 이번만 마바이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14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 뛰는 마필이죠. 11번만 화이트 윙도 지난번에 변화의 폭을 보였지만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10번이 있기 때문에 11번이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선이 약간 경합을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면 제가 노리는 충합감을 노리겠고, 아니면은 10번을 놓고 두 방에 맞고는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경주와 6경주를 연달아 한번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일단 안쪽에 챌린지 삭스 강등대인 마필입니다. 최근 국리단 4등급에서 52, 52 요 부담장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앞말이다 보니까 약간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 기승을 했는데 강등되면서 김하영 기수의 이점으로 이번에 승부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얘도 강등됐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만 에이스 플랜.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거리 자체가 이번 경주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여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여유는 또 가지지 않았어요. 4번마 스피드 갤럽 역시 지난번에 승급전에 적응을 했던 마필이죠. 일단 추진했을 때 약간의 반응도 보여줬고 조금씩 올라와요. 일단 전개적으로 2선, 3선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5번마 블랙참 역시 1400m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편성을 잘 맞아떨어지면서 약한 편성을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 경주는 약간 좀 강한 경주 편성이고요. 7번마 블루에모 역시 인기마답게 안토니오 기수 57이면은 체중을 빼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일요 경마에서 지금 두 마리가 타는데 3경주에 타고 요마피를 타는데 뭘 좀 먹을 수가 있어요. 57이면 7번마 블루에모도 봐야 되고요. 8번마 럭키클럽은 딱히 제가 한번 노려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1번, 2번, 4번, 5번, 7번 1번, 2번, 4번, 5번, 7번 요 다섯 마필 안에서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마필들도 있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복병마도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축 잡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5경주하고 6경주를 연타로 한번 때려보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1600m 경주 그냥 앞선에서 따닥으로 끝나는 경주였죠. 특히 1600m는 앞선에서 따닥으로 끝나는 경주 편성이 거의 뭐 70% 80%가 넘습니다. 9번마 승부사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계속적으로 대상 경주 출전했는데 1600m까지는 그냥 우승권에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서울과 부산 거의 통틀어서 탑의 마필입니다.
거의 탑팁에 탑. 거의 뭐 스타트 능력은 얘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번마 승부사 1800m 경주까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800m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은 앞다리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1600m 선행 가는 식으로 전개하는 마필 중에 9번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종욱 조교사도 임다빈 기술을 기승시키지 않고 베테랑 기술인 박태준 기술을 기승시키는 거 보니까는 완전히 승부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9번을 인정하면은 일단 압축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범아 스파플래터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17주에 공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교 자체가 없다는 거 여기 지금 목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교 내용을 보면은 금요일날은 일단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금요일날은 끌고 나오고 토요일날도 일단 조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목요일날 조교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 스파플래터는 제가 생각이 필요해요. 분명히 요건 이제 대끼리 맞고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3번은 리미양기 역시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9마리에 출전하는 경주에서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마필입니다. 박우롱기수의 스타일을 보면 맨바닥에서 추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우롱기수는 매번 스타트에서 적극적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든 앞선에 붙어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기수예요. 그게 3번만 리미양기가 가장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매번 스타트와 중속이 매번 부족해. 스타트 이탈 자체는 괜찮지만은 중속에서 매번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3번만 니미양기 이번에는 봐야 되고요. 5번만 모나복스도 괜찮습니다. 일단 1600m의 거리 부분이 있겠지만은 장거리 경주가 좀 더 나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1200m에서는 아예 뭐 힘이 남아들었고 그 힘을 다 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1600m 거리에서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문학보스도 일단 봐야 되고요. 6번만 히든삭스는 지난번에 정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뭔가 좀 더 변화의 벽을 봤던 마필인데 또 포지션을 따지보면 제가 봐서는 거의 뭐 3선, 4선까지는 붙어줘야 돼요. 거기서 봐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만 마이티드도 이번에 조교 강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렸는데 그렇게 뭐 또 모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리를 좀 잘 피해야 돼요. 안토니오 기수와 탈 때하고 하만식 기수하고 탈 때 모습 보면은 거의 중속에서 못 올라와. 그렇다고 에이마필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무빙을 뜨느냐. 이것도 무빙도 못 뜨더라고요. 워낙에 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말 자체가. 워낙에 활동적인 기대치가 높아서 계속 꾸준하게 봤지만 뭔가 약간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9번을 넣고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질주번, 11번마 볼방울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거의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리는데 9번마 질주번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니까 엄청나게 잘 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쪽에 7번마 매니스피어가 있습니다. 매니스피어도 역시 스타트 능력이 의외로 좋은 마필입니다. 7번하고 9번하고 좀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매니스피어가 주행검사 때 모르는 거니까 주행심사 제거를 보니까 스타트가 잡고서 나왔습니다. 거의 뭐 잡고서 그냥 나왔는데 그냥 앞에 가더라고. 근데 얘도 다리 쪽에 약간의 질병기가 있어서 무리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9번이 선행을 가는데 하만식 기수가 걷다가 들이대는 경주? 둘이 앞선에서 자폭하는 경주의 편성은 아니잖아요. 하만식 기수의 스타일도 또 그렇습니다. 뭐 굳이 막 앞에 가가지고 자폭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9번만 질주번 일단은 봐야 되고요. 일단 11번이 가장 안정적인 충만감이죠.
지난번에 따라가는 경기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코리안 더비 때의 스타트 능력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때 승부사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온세영 기수가 약간 늦었음에서도 잡고서 약간은 외곽으로 빼가지고 약간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이 성공했어요. 야, 그때 모습을 보니까 역시 센 말인 센 말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번마 불방울 일단 봐야 되고 일단 11번 9번이 일단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고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4번마 에이스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400m의 경주는 그냥 공백에서 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의 컨디션은 막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도 보여줬고 최근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이 딱 그 편성인 것 같아요. 11번과 9번을 빼놓고는 딱히 능력 마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4번과 에릭 스프린스 최근 상태도 안 좋았고 최근 뭐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좋아졌다는 거. 진료 내용을 보면은 약간의 파인기하고 그 다음에 근육통 요것 때문에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 약간 더위도 예전에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보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배당입니다. 일단 11번과 9번을 일단 인정하지만은 4번만 에이스 프린스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블랙마스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따는 거 보니까 뭐 따라가는 종에서도 입상이 하더라고요. 근데 마체가 427kg대 마체가 작은데도 상당히 잘 뛰어졌어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이번에 뭐 체중 때문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지만 유지하는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요. 외곽이 10번만 원더풀 K 그 다음에 여기에 58입니다. 10번이. 원더풀 K는 58인데, 지난번에 정도만 뛰면 돼요. 지난번에 정도 58인데, 지난번에도 솔직히 인기 2두를 빼고는 레이스가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1800m에 거리가 늘었잖아요. 근데 거리가 는 게 부담량이 높은 마필들한테는 부족해요. 5번만 대군파우를 일단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레이팅 점수가 50점이어가지고 강등된 마필입니다. 강등돼서 출전하면서 54면은 여기서는 또 해볼만은 해요. 호랍 3등급의 마필들이 의외로 좀 강한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5번만 대군파우는 여기서는 일단 도전이 가능하고 9번만 홀리데이 참 역시 이번에 승급전에 출전하는데 지난주에 런닝 넘버원이 이동화 기수가 앞선에 가면서 2착을 했습니다. 승급전에서. 그러니까 홀리데이 참도 여기서도 봐야 돼. 같이 뛰었던 지난번에 레이스 같이 뛰었던 런닝 넘버원이 착순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때의 런닝 넘버원이 지난주에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홀리데이 참도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승급전이지만. 그만큼 레이스 운영 얼마만큼 잘하냐가 중요해요. 일단은 2번과 9번 여기에 5번만 대군 파워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2번 9번 5번 요거 봐야 되고 8번만 플라잉 안테나도 지난번에 스타트 연습을 하면서 발주 부분이 계속 안 됐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스타트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면서 스타트가 잘 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얘도 일단 괜찮아.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올해 함께하지 3마신을 이겼는데 일단 안쪽에 2번마 블랙머스커가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도 아니고 뭐 6번마 카우보이 킹도 빠른 스타트 능력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8번 플라잉 안테나가 선행을 가버리면 8번을 놓고 때리는 게 또 정답이라고 판단돼요. 8번이나 9번 요거 중에 한번 충막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아있는 말을 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마지막 7월 달에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5번만 에이스 함성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저는 요거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최근 두 번의 경기 역시
적중으로 만들어 드렸던 경주 편성인데 그때 제가 멘트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문세영 기수가 타고 3착 하는 마필. 그러니까 요거 문세영 기수가 3월 26일에 3착을 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보고 야, 센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은 뛰는 모습을 보니까는 야, 정말 안쪽 게이트에서 참고 타면 되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6월 5일 날 7월 9일 날 뛰는 모습을 보고 게이트가 이점이 안 좋으면 얘도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다 박성희가 이 마필을 받치는 막곤만 하고 빼는 막곤을 하면서 이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은 맞지만은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막감을 잡으면 됩니다. 복병마 중에 한 마리 살아나는 마필도 있습니다. 1800m가 적정거리이고 여기서 한 발 때려볼 수 있는 만큼 그 마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계속 단거리, 중거리 경주만 출전했던 마필들이 있어요. 그 마필들이 지금 1800m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 중배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앞선이 약간 치열한 경주 편성이죠. 워낙에 1200m는 앞선이 엄청납니다. 일단 3번은 화이트킨 26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경주는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고 주행검사 때 모습도 모두 잡고서 일단 합격을 했는데 큰 느낌 자체는 없었습니다. 4번말 루이사 오수철 기술을 기승하면서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으로 기승을 시킵니다. 오수철 기수가 타는 모습은 제갈도 잘 몰리고 다 합니다. 근데 약간의 코너링이 안 좋은 게 약간의 단점이에요. 근데 안쪽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선에 가겠죠. 최영곤 조교사가 오수철 기술을 서승훈 기술급으로 키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영곤 조교사도 한 뱉은 말에는 상당히 잘 지키는 기술이고 워낙에 텐션이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오수철 기수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텐션이 낮은 조교사를 만나면 뭘 잘못했을 때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영곤 조교사는 뭘 잘못했을 때 지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21조 마방에서 이적한 4번만 루이사 일단 봐야 되고요. 일단 5번만 MJ 베스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모래를 피하면 상당히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우른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면 충분히 2선까지는 3선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9번마 퍼플케이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강한 상대들이 만났습니다. 최근 3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안말 경주의 편성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은 소베라니아, 베스천사 이런 마필들한테 질 뻔했거든요. 이번에도 압도적인 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번에는 약간 불안하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입은 하지만은 편성 자체가 이번에 좀 더 강해졌다 판단되고 6번마 파이널 칸지는 역시 7세 마필인데 한 번쯤 이번에는 올라올 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200m 적정거리의 추입력 이동화 기수가 무빙식으로 한번 붙어봤을 때 5번하고 6번하고 같이 올라오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요 세 마필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일요 경마 11기 경주 브리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7월 마지막 경마 주간 박송이가 한번 열심히 하겠고요. 또 8월 첫째 주 스튜디오 준비 다 하고 8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소통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